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욕심이 뭐냐면 완벽한 저점에 사서 완벽한 고점에 팔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큰 욕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호재와 악재가 다 들어있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언제 주식을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장이 좋다라고 하면 특정 세력들 패턴을 딱 알고 있는 그런 세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비중 좀 세게 들어가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초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국장을 탈출하는 것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미국 장으로 몰려가는데요. 단언컨대 한국 주식이 가장 화끈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인고의 시간을 버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주식 유튜브를 보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어떤 특정한 패턴이 나오면 그 패턴에 맞는 종목을 갖다가 말씀을 하면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한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기법들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인내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재료에 대해서 내 잣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을 볼 줄 아는가 모르는가. 가령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초전도체가 유행할 때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세력들이 큰 돈을 흥행을 시켜보고 이게 먹힌다 싶으면 인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수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그럴 때도 떨어지면 사기야 안 살 거야 라고 하다가 꼭 꼭지에 물려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재료가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날짜에 특정한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여러 개가 눈에 띄게 되는데 올라가는 종목을 산다 그러면 이미 10% 이상 상승이 되어 있고 15% 이상 상승이 되어 있는 종목에서는 빠르게 수익 익절을 할 수 있는 늦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는 단타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안전하게 굴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눌림목이나 바닥주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차트를 보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에 가지고 설명을 하기에는 제 구독자분들과 제 회원분들께서는 눈이 너무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유튜브를 보시면요. 지금도 무료 공부방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무료 공부방이나 여러 가지 뭐 기법을 설명하는 기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럴 때는 이거 저럴 땐 저거 이런 기준이 굉장히 좀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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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제 기법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허비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접근을 하셔서 볼 수 있도록 저는 최소한 영상 길이를 짧게 그리고 내용을 이것저것 다 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짧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많은 주식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저는 되게 유명하신 그런 분들의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거 다 따라 하라고 하면 어차피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을 한 가지만 정립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떠한 포인트에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단타를 칠 것인가? 아니면 나는 파동을 먹을 것인가? 단언컨대 여러분들께서 지금 단타 매매가 유행한다고 해서 단타 기술을 배우려고 하시는데요. 단타 매매보다는 파동을 작은 파동이라도 그 파동 한계를 온전히 견뎠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 주식이 불러오는 복리의 마법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파동이 지나갔을 때 내 매수 타점이 저 아래에 있을 때 이럴 때 가장 큰 복리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가는 주식이 있다라고 쳤을 때 5천 원에 산 저는 이게 만약에 만 원에 가게 되면요 100%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11,000원, 12,000원, 15,000원, 뭐 2만 원 이렇게 가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복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매수만큼 매력적인 그런 주식 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의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바닥에 사놓고 내가 기다리게 된다 그러면 그 시간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니면 수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바로 주식이 상승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초입기에 내가 주식 투자를 가감하게 진행을 해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문제인데 문제는 내가 들어갔던 자리가 출발을 하지 않는 자리라면 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모든 종목에 대해서 2,60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출발한다고 생각했던 종목에 몰빵을 했다고 쳤을 때 내 종목이 출발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들 종목 올라가는 거 보면서 손가락만 빨고 내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좋은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자금의 운용에 대해서 갑자기 뭐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돼서 돈을 찾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더욱이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종목의 농사를 지어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10개의 씨앗이 있습니다. 밭에 뿌렸을 때 한 개의 씨앗은 뿌리자마자 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씨앗은 일주일, 한 달이 가도 싹을 틔우지 않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종목은 벌써 열매까지 다 맺히고 이런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종목은 A라는 종목이 열매까지 수확을 다 했는 그런 종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떡잎이 자라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파종 시기를 동시에 하더라도 똑같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률에 여러분들께서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텀이 랜덤으로 정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 개 깔아놓고 돌려짓기가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정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이번 주에 수확하는 거, 다음 주에 수확하는 거,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수확하는 거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결국 복리의 마법은요. 그 종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정한 종목을 갖다가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10개의 씨앗을 뿌렸다고 한다 그러면 수익이 남으로써 똑같은 농사 방법으로 11개 종목, 12개, 그 다음에 15개, 뭐 20개 이렇게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 시드가 굉장히 튼튼하게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수확도 그만큼 파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랜덤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확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 투자에 대한 그 바닥 농사 무손실 매매에 대한 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고요. 재료에 대한 편식이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 반도체가 좋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 사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좋고 2차전지도 좋고 하다 보면 또 그쪽에 또 편중된 분들이 있고 계속 시장의 트렌드는 변화하고 그 트렌드에 맞게끔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목들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그 다양한 변화들을 체감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낙오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편식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자,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을 보면 이제부터 깊게 묵은 그런 주식 강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올라갔는데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어느 종목도 다 이만큼 올라갔던 것이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전 국민들한테 그 코로나 때 전 국민들한테 돈을 많이 우리나라에서 풀었죠. 뭐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잘 사는 부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못 받았을 건데 어찌됐든 국가에서 돈 크게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제재되다 보니까 코인 유행과 그 다음에 주식이 엄청나게 붐업을 일으켰던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자, 목표가 차트를 적용을 해 보면 어느 자리가 파는 자리고 어느 자리가 들어가는 자리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간단 차트에 요걸 넣어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어디가 바닥 찍었고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어느 구간이 들어가면 매도가 나와야 되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거래량 지표는 지우도록 하겠고 거래 대금으로만 봐도 되겠습니다. 요새는 이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놓고 봐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제공했던 상한가, 하한가, 투주 1, 2, 3, 투경, 투자 위험, 해제, 단기 과열, 기준점 이런 보조 지표를 다 놓고 보면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도 어디까지 올라오면 안 되고 또 어디까지만 올라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지금도 보시면은 아주 IB 투자 요 종목인데 여기 앞에서 상한가로 점상으로 올려버렸던 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를 보시면 12월 달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들어왔던 세력들 단기적으로 요 가격대 찍고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왔던 세력들 좀 어정쩡하게 찍고 빠졌는데 그 다음에도 본전가를 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만 완전히 이 시간과 비례했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래 대금이 터진다거나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횡보했던 기간이 길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왔던 재료의 크기와 그 다음 고점에 들어왔던 재료의 크기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재료의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거래 대금이 그 정도밖에 안 터졌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어떤 앞서서 올라갔던 이 매물대에 있는 그 뉴스 호재 관련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소멸이 됐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호재가 왔을 때 더 큰 호재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래량 없이 거래 대금 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똑같은 재료가 터져갖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거래 대금이 더 많이 터져요. 시장 분위기도 한몫하겠지만 주식이 올라갈 때도 어느 구간이 죽는 자리고 어느 구간이 사도 되는 자리고 어느 구간 들어가면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올라갔던 그 어떤 영역에 그 어떤 목표가 영역에 있었던 그 자리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뜨거운 그런 자리였다. 왜냐하면 폭락을 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까지 올랐으면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위험 신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많이 올랐어요. 어떤 시장이 가져다 주는 그 자금의 유동성이라는 그런 버프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고, 자, 이제는 그런 하락이 끝나고 횡보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때 당시의 거래 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재차 올라갈 때도 어느 구간에 오면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되고, 자, 지금도 상한가를 찍고 올라왔지만 이 무거운 자리 파란색 구간, 요 구간 뚫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재차 본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무거운 자리는 싹 다 가려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무거운 자리 파란색 구간을 지나고 나서 횡보를 하니까 무거운 자리가 싹 다 가려져서 이제 일반 목표가와 급등주 목표가 이렇게 두 개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천장을 찍고 그 다음에 지지받아주고 더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는 유동성이 풍부하다 못해 광풍이 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 것이고, 지금은 굉장히 약세장에서 어떤 호재가 있어도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느 구간까지 주가를 움직이는 모습이 정확하게 관측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주식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메커니즘은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가리지 않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에 대한 그런 편견이 없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의 씨앗이 있는데 반도체도 한 개 심고 2차 전지도 한 개 심고 또 엔터테인먼트도 한 개 심고 여러 가지의 섹터에 하나씩 다 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심는 씨앗은요, 아무것도 없는 씨앗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하시던 500만 원을 투자하시던지 간에 그 씨앗은 무색, 무치, 무색깔이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호재가 붙어 있는 종목과 눌림목이 온 종목들이 보면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반도체 포자를 조금 묻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포자를 묻혀서 씨앗을 심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대에서든지 간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났을 때 또 어디까지 내가 먹어야 될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무를 심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무순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 전체를 다 키워갖고 무 뿌리부터 무청까지 다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무순을 먹었다라고 친다 그러면 무순을 먹고 다시 또 무씨를 뿌려갖고 또 무순을 또 짧게 먹고 하는 그런 주기가 좀 빨라질 수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를 심어서 무가 완전히 다 자라고 무청까지 먹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가 다 크는 그 주기를 다 견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좀 이 본인만의 투자 가치 이런 것들을 정립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우리가 투자 경고, 투자 과열 뭐 이런 것들이 HTS에서 표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HTS뿐만 아니라 NTS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식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이런 기구라고 할게요. 툴에서는 상한가 표시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수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호 수식은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다 알려드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느 차트를 보든지 간에 이건 이렇게 됐고 이건 왜 이렇게 된지 인과결과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공부하는 틀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어느 종목을 보든지 간에 이 투자에 대한 편견과 그런 거 없이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그때그때 맞는 시장 트렌드까지 접목을 좀 시켜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장이 좋았을 때는 우리가 일봉 차트 보고 접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장이 안 좋으면 월봉, 주봉까지도 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간에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바로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샀던 부분이 개미털기 구간이었다라면, 이 하락이 의도된 가짜 하락이었다라면 거기에서 내가 손절하고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나는 그 종목 다시는 안 쳐다볼 거야 하다가 또 상승을 놓쳐버리고, 그러면 나는 그 종목과 인연이 안 닿았다, 나는 이 종목하고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종목 보면서 그 종목은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종목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감정 다 빼버리고요.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제가 뭐 이 종목은 어떻고 이 앞으로 섹터는 이렇고 하는 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쳤을 때 신발을 매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발을 도매상에서 사와가지고 개인 소비자들한테 파는 과정까지 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신발은 굉장히 내가 싫어. 저 물건은 내가 받기도 싫고 팔기도 싫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 물건이 없어서 못 팔리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어떤 신발은 내가 뭐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메이커가 마음에 들어서 이 물건을 잔뜩 갖다 놨는데 시장에서 그거 찾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아니 신발 장사가
신발을 매입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팔면서 적정 마진만 보면 되지 무슨 메이커에 대한 애정을 가지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심정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를 또 주식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어느 종목을 사든지 우리가 어느 종목을 접근을 하든지 감정을 가지고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회원분들께서도 이 김동연 관련 테마로 이 풍년이란 종목에서 풍년이란 종목을 5,7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신 분들은 60% 이상, 또 적게 보신 분들도 40 몇 % 이상,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하시고 지켜만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김동연 관련주 풍년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하락 찍을 때 요때 겁없이 달려들었다가 요거 올라오니까 손절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때가 되면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요런 거, 요런 종목들이 좀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구장창 흘러내리는 장이 아니라 어떤 특정 섹터에 세력이 들러붙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까지 움직이고 어디까지 또 운전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규칙에 맞아 들어간다라는 것은 세력이 돌아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좋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차트가 있고 없고 요 차이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린 거는 화살표 수식은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다 제공을 해드렸고, 목표가 차트는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윙이푸드라는 종목이 계신 분들 중에서 평단가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뭐 2,100원, 2,200원, 2,200원 언더일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그 가격대를 갖고 있는데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를 가고 갭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발 장사의 마음으로, 신발 장사의 마음으로 어느 것이 잘 팔릴지 모르니 이 물건도 좀 떼어놓고 저 물건도 떼어놓고 그때 유행이 달라지는 만큼 제가 유행 이런 거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유행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 신발 중에서 크록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그냥 뭐 스펀지 고무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긴 신발인데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편하게 막 신는 신발, 슬리퍼 대신 신는 신발, 뭐 이런 식으로 유행을 했었거든요.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유행이 끝났겠지 하고 크록스를 안 떼놓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유행 때 또 못 팔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것도 좀 사놓고 저것도 사놓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투자 경고가 붙었을 때 투자 경고에 대한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특별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뭐 하나오션 이런 것들인데요. 굉장히 좀 이 종목이 내가 샀는데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도 되느냐, 지금 사면 더 좋죠.
자, 그리고 어느 종목이 되든지 간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데 그 신호를 빨리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한번 보는데요. 요거는 2022년도 9월 달에 상승하는 파동인데 상승하는 파동이 나왔을 때도 매집 라인 형성이 되고 그 라인을 넘나드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오션이 지나고 나서 어느 타점이 제일 좋았느냐, 그냥 이 타점 돌파해주는 타점에서 사가지고 몇 달을 기다리더라도 이러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시간 투자를 하는 방법이 맞는 것이지, 이거를 꼭 내가 급등 직전에 요 자리에서 들어가겠다, 아니면 돌파를 해주고 이거 올라갔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줄 때 이때 완전히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크나큰 욕심이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 종목은 갑자기 너무나 큰 호재가 붙어서 이 종목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야. 보통의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 CCS도 그렇고 항상 이제 자기가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여지없이 고점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통계적으로 주식이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고 떨어져도 어디까지 떨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통계를 믿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관상을 봤을 때 우리가 관상이 좀 어떤 사람은 어떻더라 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통계에 집착한 것이지 그게 허무맹랑한 미신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특정한 섹터 종목이 올라가고 나서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올라간 종목에서 매매를 하면서 마치 주도 섹터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감정 배제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썩지만 않고 싹이 나기 시작을 하고 뿌리가 내리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뿌리를 내리고 흙 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무순으로 먹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 자란 무로 성장시켜서 무청까지도 다 먹을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올해 6월달, 7월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쫙 깔아놔야 되는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 이제 시간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라도 손절을 했어야 되나 뭐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주식 시장은 침체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식 경기가 좋아지는 호황기가 있겠고, 완전히 고점인 고점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떨어지는 쇠퇴기가 있겠고,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속에서도 또 쇠퇴하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올라가는 척 하면서 더 크게 꼬라박는 경우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부분이라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리는 그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거 하는데 뭘 잡아보겠다. 내 스타일을 한번 정립을 해보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스윙 매매입니다. 지금은 이 특정한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렸을 때 씨앗이 뿌리를 뻗고 발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겨운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유는 온도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햇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뿌려도 보리는 싹을 틔우고요. 모든 대부분의 씨앗들은 봄에 파종을 하게 된다. 봄이 맞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던진 씨앗이 보리가 되길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보리에 맞게끔 대응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른 거보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표가 차트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목표가 차트에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 나가다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목표가 차트가 있어도 적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장이 안 좋아서 안 좋게 느껴지다 보니까 뭐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장이 좋아지고 하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의 회전율을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제가 뭐 기법이나 뭐 이런 거 방송을 하게 되면 와가지고 핵심 기법을 갖다가 눈치 없이 공개 방송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가가 정해져 있다라는 제 이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극소수겠죠.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영상의 요지는 어느 종목이 되든지 간에 편식을 하지 말자. 그리고 어느 종목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예, 일정하게 씨앗을 뿌리는 관점으로 씨앗 하나하나에 모든 힘을 쏟지 마시고 확률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고, 자, 관상은 결국은 통계학이다. 주식도 통계다. 패턴도 통계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제가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구독자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또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SMCNC가 바닥을 찍고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걸그룹들이 외국에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박진영이 키우던 원더걸스라는 걸그룹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미국 시장 나가고 노바디를 아무리 불러봤자 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은 그 사람들 기억에 다 지워졌을 겁니다. 그 전에 보아라는 여자 가수도 있었고, 외국에 도전했던 가수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남자 가수 뭐 비도 있고. 그러다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한번 대박을 한번 쳐줬고, 그거 외에는 이렇다한 호재가 없었는 게 사실입니다. 자, SMCNC가 바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농사 매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을 하나 던져놓고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안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가 SM을 다시 재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매각을 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수만은 벌써 자기 주식 다 처분해가지고 이수만만 돈 벌었어요. 이수만이 다시 재매수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생각하신 거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바로 CJ그룹인데, CJ 엔터테인먼트는 실제로 한류 영향을 갖다가 가장 좀 굵직굵직하게 퍼뜨릴 수 있는 유통가이면서,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서 뭐 매니저 붙여가지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하는 그런 매니지먼트업을 안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을 매수할 타이밍이 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가수들이 해외에서 대박을 쳤다라고 보면, 뭐 남미에서 대박을 쳤다, 뭐 동남아에서 대박을 쳤다, 걔네들은 구매력이 떨어져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구매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다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 그 다음에 팬클럽 인원 수, 이걸로 어떤 그 산업이 발전하고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공헌은 하는 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가수들이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돈을 많이 벌어오는 시장이, 또 시장 중에 하나가 일본 시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진스라고 하는 하이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걸출한 걸그룹이 하이브랑 같이 일하기 싫다고 그런 선언을 해버렸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기업 가치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생각을 해보면 부각받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돈 만원, 뭐 돈 5만원 이런 거 아끼려고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 어떤 거 만들었다 하면 아낌없이 아낌없이 소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코 묻은 돈, 그런 관점에서 똑같이 본다 그러면, 자, 엄마들 지갑을 탈탈 털어간다는 티니핑, 이런 것들도, 쌈지엔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바닥 농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시장에 맞게끔 적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먹을 게 풍부하던 시절에는 뭐 밥을 한 그릇을 먹든 뭐 한 양푼이를 먹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은 강제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계절이 분명히 저는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무손실 매매 이거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본다 그러면, 매매를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종목이 추가되고 여러분들이 추이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됐구나, 통계를 내볼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영상을 여러 가지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온전히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